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6건입니다. 하나, 취약계층 등유 LPG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최대 59만 2천원 지원 1월 19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둘, 공단 우정사업본부 팀원이와 손잡고 선불충전형 교통카드를 출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근, 퇴근 비용 전용카드 발급의 편의성 높여. 셋, 21일부터 인천 장콜, 서울 경기도까지 운행. 넷, 유정복시장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 전국 최초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나 지원. 다섯, 인천시 어르신 중점 돌봄군 서비스 월 4시간 확대, 월 6시간에서 20시간 이상 제공. 여섯, 영유아용 코로나19 신규 백신 9,600회분 도입, 26일부터 사전 예약 내년 1월 8일부터 무료 접종.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 액화 석유가스, LPG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 LPG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가구는 등유,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이며 23년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23년 동작이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천원에서 동작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 11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시 발표한 동작이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입니다. 지난 동작이 등유, 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 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작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 김형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LPG 구입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 시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관리비 등의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 사용기간 24년 6월 30일이 만료된 이후 지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 LPG 구입 비용을 예외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LPG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근, 퇴근 지원카드 신청 편의성을 높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 주식회사 팀원이와 손잡고 선불충전형 교통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전용카드는 우리카드 한 곳에서만 발행해 지방 거주자는 카드 발급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또한 후불 교통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저신용자나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대상자도 카드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출근, 퇴근 비용 지원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근, 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근, 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했고 올해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중증 장애인 근로자 약 15,000명이며 올해 12월부터 2024년도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향현 이사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해주신 우정사업본부와 주식회사 팀원이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 장애인이 손쉽게 신청하고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의 면의 통장사본 3종과 함께 자격조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1일부터 휠체어를 이용하는 인천 중증장애인의 광역자치단체 간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인천광역시는 중증 보행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수도권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공동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21일부터 시범 운행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 확대됐습니다. 이후 인천은 서울, 경기도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총 7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인천시 장애인 콜택시 운행은 인천시 관내 및 인접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 시흥, 김포로 한정됐으나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경기 전역으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중증 보행 장애인,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간 통합 운행 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 운행될 예정이어서 왕복을 이용하려면 출발지에 관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및 사전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용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는 인천, 서울, 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 시내요금의 2배를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도시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광역 운행에 소요되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장애인 콜택시 22대를 증차해 총 장애인 콜택시를 215대로 늘렸습니다. 올해 증차한 22대 중 일부 차량을 광역 전담 차량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에 광역이동 확대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장애인 콜택시 법정 기준을 100%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40대 증차를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광역 이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범 운영에서 도출된 불편사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협의회의 자문과 지자체 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월 18일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률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인천시는 2024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것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인천시는 1,040만 원 지원금, 아이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인천시는 1,040만 원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기간 아이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내년 24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하고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의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출생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인천시는 올해보다 400명 확대돼 15,574명의 저소득 취약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93명 확대된 1,099명을 투입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신체활동 제한으로 중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기존 월 16시간 이상에서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가사, 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지원, 방문, 전화, 말벗, 사회 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평생교육, 생활교육,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 가사, 연계 서비스, 생활, 주거, 건강 등 연계 등 개인별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버거워지고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어르신에게는 주기적인 안부 확인, 방문 주 1회, 전화 주 3회, 복지 정보 제공, 독감 예방 접종 등 외출 동행, 병원 동행, 가사 지원, 식사, 청소 관리, 연계 서비스, 후원물품 연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 개인별 상담과 맞춤형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돕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 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동작 감지 등 사물 인터넷, IoT 센서가 부착된 안심폰을 제공해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중으로 사람 중심 돌봄 관리와 정보통신기술, ICT가 결합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전화 1661-2129번,
1661-212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영유아용 코로나19 XBB 1.5 신규 백신 9,600회분에 대한 사전 예약을 오는 26일부터 받아 내년 1월 8일부터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XBB 변이에 대응하는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합성 항원 백신인 노바백스 신규 백신 접종은 18일부터 시작되는데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자 영유아용 XBB 1.5 신규 백신은 식약처의 승인사항을 반영해 이번 동절기 6개월부터 4세 영유아의 접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접종을 원하는 영유아는 오늘 26일부터 사전 예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에 참여한 영유아는 내년 1월 8일부터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종 대상자의 연령대를 고려해 보호자가 대리에 예약할 수 있는데 대리인의 본인 인증 후 접종 대상자와의 관계, 접종 대상자의 정보 등의 확인을 거쳐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 및 보건소 900곳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코로나19 접종은 지난달 1일부터 모더나 백신으로 진행 중이나 이전에 초기줄 기반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영유아는 모더나 백신의 접종에 제한이 있었던 만큼 이번 신규 백신 도입을 통해 모든 6개월부터 4세 영유아를 코로나19부터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 백신의 접종 횟수는 이전에 접종한 화이자 백신의 접종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주 기반의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경우 3회 접종 포함, 신규 백신을 1회만 접종하면 되고 초기주 기반 백신을 1회 접종한 경우 신규 백신을 2회 접종하면 됩니다.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영유아는 신규 백신을 3회 접종해야 하는데 1차 접종 후 3주에서 8주 후 2차를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8주 후 3차를 접종하면 됩니다. 한편 XBB 변이에 대응하는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합성 항원 백신인 노바백신 백신 접종을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일 접종 및 사전 예약 모두 이날부터 시작하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은 사전 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 및 보건소이고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 간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처럼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합성 항원 백신이며 메신저 리보핵산, mRNA 백신과 동일한 변이, XBB 계열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백신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